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캘리포니아주 실업률도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치솟는 가솔린 값을 상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가솔린세 환불을 약속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은 과연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를 놓고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네,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이 그렇게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가 LA 타임스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 8,6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그렇게 나타난 건데요. 네. 이런 캘리포니아주 방향에 대한 암울한 태도는 거의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 또 민족, 정치적 성향별로 다양하게 다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보통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주당조차도 과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또 공화당은 93%,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밖에 높은 가솔린 가격, 또 감당할 수 없는 거주 비용, 지속되는 노숙자 문제 등이 이 캘리포니아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혔습니다. 네. 게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재정적인 압박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버클리 정착연구소의 마크 디카미오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렇게 주정부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건 유권자들이 개인적인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전보다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자는요, 전체 21%에 불과했습니다. 42%, 가장 많은 비율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밝혔고요. 변화가 없다는 응답 34%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비관적인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1년 안에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유권자들은 21%에 그쳤습니다. 네.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유권자 33%였고요. 44%는 뭐 1년 뒤에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조사에서 특히 가솔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주민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전체 응답자 70% 이상이 이렇게 높은 가솔린 가격이 매우 심각하거나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 73센트까지 치솟으면서 1년 전보다 무려 $1 79센트가 비싸졌는데요. 네. 이런 높은 가솔린 가격으로 특히나 저소득층 주민들, 그리고 흑인과 라티노 주민들, 또 30살 이하 유권자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40,000 이하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 가운데 81%가 이 가솔린 가격이 높은 게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 끝인 연소득 $200,000 이상을 보면 57%는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힌 흑인 유권자는 79%, 또 라티노 유권자는 85%,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30살 이하 유권자 75%로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운전을 좀 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수만이 운전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전체 응답자 25%만이 버스나 열차 이렇게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10명 가운데 7명 꼴은 동네를 그냥 좀 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휴가 계획을 취소하거나 그렇지도 않으면 주말에 로드 트립을 좀 덜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 대중교통 이용은 옵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비싼 가솔린 가격에 운전을 덜 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는 않겠다.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하나는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까지 버스나 열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 45%에 달했고요. 집까지로 해도 35%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해 가는 것보다 대중교통 타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것도 39% 응답 있었고요. 서비스가 충분히 자주 운행되지 않는다는 점 지적하는 응답도 20%에 달했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시간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행 편수도 네, 늘어날 늘어날 것이고 것, 네. 좀 더 편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한국에서는 왜 뭐 어디 갈 때 전철을 타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하철 타는 게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하고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돼 있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 여기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모든 네. 게 편할 텐데 그렇지가 그러네요. 않은 상황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뉴욕의 지하철이 잘 되는 거죠. 뉴욕의 지하철은 잘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편리성 외에 다른 이유가 또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더 하겠네요. 그렇죠. 네. 버스나 열차를 기다리거나 또 탑승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 3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나 열차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하고 또 다른 질병에 걸릴 것을 우려하는 응답도 16%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에 있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나 샌디에고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곳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더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편리성과 그 안전 문제 외에도 요금이 비싸다는 응답도 있긴 했는데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단 3%만이 대중교통 요금 너무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관련 학자들이요. 가솔린 가격이 올라도 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거 그거 놀랍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네, 뭐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UCLA 대중교통연구소의 제이콥 웨이서먼 리서치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도 보면 대부분 도로들, 주차장들은 널널하고 또 무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자동차 이용을 좀 장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중교통은 목적지까지 순조롭게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고 높은 가격을 짊어지면서 운전자들 그냥 차 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 아니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네. 맞아요. 동부 쪽에 가게 되면은 사실 저희 하이웨이를 타면은 다 돈을 내야 되니까. 네. 네. 여기는 다 요금 내죠. 프리웨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짜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 동부 쪽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 가솔린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커져서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네, 뭐 거주비도 그렇고 뭐 육아비, 양육비도 그렇고 의료 비용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풀타임으로 일하는 주민들조차도 대부분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네.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 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아무리 민주당 텃밭인 이곳 캘리포니아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가 전체 6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선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지지율을 알아보진 않았지만요. 지난 2월 조사 당시 지지율 4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47%로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지지율에서는 그때 64%였는데 확실히 크게 하락을 했죠. 한편 이번 조사에서 또 한 가지 이목을 끄는 건 캘리포니아주가 직면한 과제 15개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코로나19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네, 네. 코로나19는 주택 구입 능력, 노숙자 문제, 범죄, 가솔린 가격, 그리고 기후 변화보다도 낮은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자, 이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뉴섬 주지사가 말입니다. 이 가솔린 값이 너무나 비싸지니까 좀 상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가솔린 기사의 이 환불을 약속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를 놓고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지난주에 봄철 휴회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400 지원한다고 밝혔죠. 네네. 그리고 최대 $800까지였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뉴섬 주지사의 제안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그렇게 되면 환급해 줄 수도 있게 되고 오히려 극빈곤층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 후에 좁혀진 부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법안을 시행했을 때 드는 전체 금액 그것도 블랭크고요. 예. 총 지불 금액 그리고 대상이 되는 차량 가치 상한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뉴섬 주지사와 의원들 사이에 큰 그림에 있어서도 지금 의견이 다른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기록적인 세수를 얼마부터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또 환급이 어느 대상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네. 근데 세부적인 내용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의회가 휴회를 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급은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정치가들이 이렇습니다. 6월 7일 선거날이거든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